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입술 쫙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립은 강조를 했지만 아이 메이크업에도 디테일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뭔가 맑으면서도 약간의 음영감이 들어간,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현실이지만 마스크에도 나름대로 눈매에 이렇게 또렷해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지 않나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출발! 빵! 여러분 눈썹 좀 밀고 시작합시다. 입술에 쨍하게 올리려면 얇은 눈썹이 예쁘더라고요. 얄쌍한 도시적인 느낌을 보이기 위해서 눈썹을 얇게 간다. 아유 너무 밀었나? 독도 토너에다가, 잘못 말했어요. 솜에 독도 토너. 약간 표면 정리만 해줄게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건조한데 아침에 머리 감으시는 분들은 차라리 크림만 살짝 얹어놓고 머리를 말리세요. 아침에 내가 말리는 만큼. 그리고 나서 다시 토너부터 스킨케어를 해주면은 드라이기에 스킨케어가 날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오랫동안 촉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오늘 세럼은 이걸 꺼낼 때가 됐습니다. 라이프 플랑크톤 엘릭시어 펀더멘탈 리제너레이팅 트리트먼트. 진짜 비오템은 이름이 너무 어려워. 제가 예전에 많이 이렇게 강조해드렸었는데 이 라이프 플랑크톤 워터 에센스라고 하죠. 여름 버전 말고 진즉에 나왔던 톡톡한 버전 있거든요. 그거 얼굴에 미친 듯이 먹여주면은 짱짱하게 한겨울에도 속건조 오는 시간이 해질 때까지도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발라야 돼요. 얘는 흡수력 완전 짱! 대박스. 크림은 이니스프리 더마포뮬러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찰진 애들. 요런 거 겨울에 써줘야죠. 좀 쫀득하게. 피부 타입에 따라서 또 지성이신 분들 이런 거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양을 적게 바르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달바는 선크림이다 라고 올 여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서도 공병 리뷰에서도 달바 선크림 소개를 해드리고 한 넉 달 넘게 달바 선크림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셨는지 달바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이 제품이 이번에 리뉴얼 됐다고 하면서 제품을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제가 예전부터 달바의 선세럼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가벼워서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도 그에 못지않게 제형이 엄청 가볍더라고요. 물론 그 수분감 톡톡 터지는 느낌도 갖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스킨케어 완전 쫀쫀이파잖아요. 그래서 선크림만큼은 가벼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궁합이 맞아요. 쫀쫀함 위에 가벼운 선크림.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제형 변태이기 때문에. 왜 유기자차는 충분한 양을 써주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를 쓰더라도 얼굴에서 밀림이 없어요. 되게 워터리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손에서 펼쳐졌을 때에도 뭔가 되게 물일 것 같은 느낌이 화면 너머로 보이시죠? 이런 느낌. 이런 제형이라야 선크림 발랐을 때 특유의 답답함 때문에 뭔가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펼쳐주듯이 해주면은 이 선크림까지도 스킨케어 단계로 보고 마지막에 코팅, 그러면은 건조함이 느껴지는 시간도 훨씬 더 늦출 수가 있어요. 이런 제형이어야 남자분들도 답답해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외선 차단만 잘해줘도 노화를 엄청나게 막아줄 수 있다는 거. 가는 세월 어쩔 수 없겠지만요. 무기자차가 가진 장점이 또 있겠지만 일부 무기자차는 모공의 끼임 현상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딥클렌징을 해주지 않으면 좁쌀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자차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0가지 유해 성분을 배제했고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까지 들어있고 SPF 지수는 당연히 50+의 PA 뿔뿔뿔뿔입니다. 리뉴얼이 됐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리뉴얼이 됐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에탄올을 뺐고요. 눈시림이 더더욱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좋다고 말씀드렸던 선세럼과의 차이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세럼이 항산화와 탄력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컨셉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달바의 이 선크림은 올리브영, 랄라블라, 시코르, 롭스 이런 H&B 스토어에서 다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H&B 스토어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헬스 앤 뷰티의 약자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겨울에 달바의 이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에 완전히 정착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킨케어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 피부 메이크업에 문제가 없는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피부 메이크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데는요, 요 샤넬의 수블리마지 BR12, 얘가 로지 색상인데 얘를 약간 외곽에 발라주고 오늘 짙은 립을 바를 거기 때문에 얼굴 앞쪽에는 밝은 색상의 수블리마지 BD01을 깔아줄 거예요. 이거 8인용 했는데 파데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돈값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아침에 파데 쓰시려면 이렇게 선크림까지 했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스펀지로 팡팡팡팡 두들리는 거 전 좀 더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 기미 올라온다? 제가 기미랑은 진짜 거리가 멀었거든요? 기미 걱정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기미 올라와. 애 나오면 기미 약간 레이저 하러 갈까 봐요. 근데 제가 엄마 보니까 레이저를 한다고 해도 좀 그게 다시 더 넓어지거나 막 그러기도 하던데 되는 대로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얼굴 외곽만 해도 갑자기 대빵 화사해진다. 이번에는 BD01 색상을 약간 옐로우 베이스? 뉴트럴? 이런 느낌인데 훨씬 더 화사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얼굴 앞쪽에 이렇게 가볍게 두들기고 안 뜨고 잘 발리고 있죠? 아까 선크림 바른 그 위에 그대로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크림 제형이 피부 메이크업 할 때 진짜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피부 메이크업을 망치지 않고 나는 편하게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유기자차. 유기자차가 옛날에는 되게 기름지다, 무겁다 막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워터풀 선크림 자체가 제형이 너무 가볍게 나와가지고 피부 메이크업에 절대 방해 안 되고 싶다 혹은 더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 바꿔주시는 거 추천합니다. 좀 유기자차를 썼을 때 이렇게 은은한 광도 연출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내 개기름하고 살짝 섞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피지가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제 요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실러 셀먼 베이지로 다크서클, 코 옆에 이런 데 조금 창백한 느낌으로 바꿔줄 거예요. 얇지만 오늘은 울긋불긋하지 않게 제가 커버를 잘 해보겠습니다. 특히 얇으면서도 커버력을 올리려면 커버력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색을 보정을 하기 위한 색상을 잘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 아이돌의 맑은 느낌, 화보에서 봤던 그 느낌을 현실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두운 다크서클을 텁텁하고 두껍게 가리는 게 아니라 색깔 보정 정도만 해주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내 눈 밑 주름 페임이나 막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얘는 보이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좀 알고 접근을 한다든지 코 옆에도 너무 많이 했을 때 또 우리는 현실에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또 뜰 수도 있잖아요. TV나 이런 데서는 좀 뜨더라도 엄청 가까이 클로즈업 하지 않는 이상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현실이랑 오히려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좀 넘어가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뽀송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파우더까지 해줄 거예요. 이런 파우더 브러쉬로 살짝 터치해주시면 원하시는 뽀송한 그런 느낌을 내면서도 뜨지 않죠. 그리고 피부 자체가 좀 매트하게 스킨케어가 되어 있으면 더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 메이크업에 방해 안 되는 수분 제형의 선크림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피부 메이크업을 망치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거. 프레프라임 24아워 익스텐드 아이 베이스 요런 입구예요. 덜어가지고 손등에 올려놓고 이런 애들은 살짝 짓이겨가지고 손 지문 사이사이에 넣어준 후에 그 다음에 쌍꺼풀 라인 있는 데만 살짝 너무 넓게 바르면 파데 기껏 발라놓은 거 벗겨지잖아요. 끼이는 부분만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저같이 색조 진한 거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잘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립이 진하게 강조가 될수록 아이의 힘을 좀 빼줘야 돼가지고 색상 선택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맥의 로얄 렌드즈브즈 모르겠어요. 이게 살짝 탁한 느낌이 있어서 넓게 바르면 안 되고요. 매우 쌍꺼풀 라인에만 그 칸만 살짝 줍니다. 특히 이렇게 파데가 엄청 창백하게 됐을 때는 이런 색깔 조금만 잘못 올려도 얼굴이 내가 원했던 그 맑은 느낌이 안 올라오고 막 스모키해져 버리거든요. 봐봐요, 벌써 음영 생기죠? 양 조절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저 원래 여기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는 속쌍꺼풀이었는데 그 라인을 무시한 채로 쌍꺼풀 라인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주름에 이렇게 섀도우가 확 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끝 처리를 날렵하게 해주는 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동산이 생기더라도 너무 블렌딩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언더 해줄 때 중요한 게 에크머 1번인데 이런 작은 브러쉬를 가지고 언더 영역이 또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좀 좁게 바른다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안 진하네 하면 그때 이제 약간 넓혀주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한 끗 차이로 입술이 진하게 메이크업이 됐는데도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이런 밝은 피부톤일수록 이런 색이 필요해요. 얘가 웨이크메이크의 무드 스타일러인데 요거 이런 흰기가 많으면서 약간 피치피치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근데 베이스로 먼저 바르면 눈두덩이가 부해 보이면서 막 특히 얼굴 막 부어 보이기 싫으신 분들은 거부 반응이 확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음영을 잡아놓고 얘를 깔아주면은 내가 망했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죠. 요 보얀 느낌을 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쪽엔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저처럼 파운데이션이 여기 밀착이 잘 안 되는 피부는 또 파데가 동동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를 때는 좀 살짝 두들겨주면서 안 뜨게. 무조건 비비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밑에 이 약한 핑크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한 듯 만 듯 뭔가 싹 음영이 이렇게 좋아. 그리고 아이라인을 점막만 깨끗하게 해줄 건데 지금 피부가 너무 밝기 때문에 제가 이 투쿨의 3가지 중에서 색상을 블랙으로 갈지 고민이 돼요. 이 3호 엠버 브라운은 제끼고 그냥 다크 브라운으로 가도 또렷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다크 브라운으로 먼저 점막을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채워보고 아이라인을 했다라는 느낌이 안 들게 하는 게 포인트. 그러려면 눈 앞머리에 너무 집착을 해서 내가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하고 꼭 눈이라는 게 커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 늘리려고도 하지도 말고 정교하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느낌만 쫑쫑쫑. 여기에서 그래도 또렷함을 좀 더 주고 싶다 하면 그때 이제 블랙을 꺼내가지고 펄이 없어서 제가 좋아하던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또 이 무펄에 또렷함에 빠지니까 아주 발림도 좋고 번짐 정도도 괜찮고. 여러분 저 여기 아이라이너 찍어버렸어요. 아 이거 새 옷인데. 이 블랙을 살짝 깔아주면서 느낌을 조금 더 짙게 점점 가는 거죠. 바비 브라운의 이 마호가니를 꺼내 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포기를 할 수가 없어. 얘는 한 번 사면은 진짜 한 20-30년 쓸걸요? 언더 앞쪽에 남은 양으로 살짝 너무 밍밍해 보이진 않게. 이런 자연스러운 아이라인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마호가니 하나 사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가격대가 좀 있긴 해도 손이 자꾸만 가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마호가니에서 조금 더 이어지는 음영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그런 중간 음영감이 없어요. 얘로 가려고 하더라도 좀 너무 붉으면서 되게 밝거든요. 얘보다는 좀 어두워야 되는데 그러기엔 얘도 좀 밝아요. 얘는 쉐딩 같은 느낌이지 이 마호가니랑 이 중간 톤을 이어줄 만큼의 낮은 명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요럴 때 필요한 색이 세이블 바비 브라운. 나의 바비사랑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때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가주면은 음영이 싹 지면서 자연스럽게 뭔지 딱 아시겠죠? 그리고 살짝 갖다 대면서 뒤쪽을 살짝 쳐올려요. 한쪽 방향으로 살짝. 뭔가 눈이 그윽하면서 또렷해지기는 했는데 지금 마스카라도 안 했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의 핑크기가 있으면서 여기에 눈썹 대고 블러셔 살짝 올라갔을 때 레드립이 빡 하면 이 형광등이 여기서 빵 켜지는 거예요. 아 요리하는 것 같아. 요리도 못하면서. 눈썹은 스킨푸드. 이게 색감이 딱 이뻐. 다크 브라운이고요. 워낙에 눈썹은 염색 모발이냐 내 모발색이 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처럼 자연 갈색 모발이다. 나 이제 염색 안 한다 하시는 분들 이거는 그냥 사시면 됩니다. 한번 앞머리 블렌딩을 하면서 터치를 끊어줍니다. 계속 터치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속병이 확 올라올 것 같으면서 불이 가시면서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화장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눈썹 이쯤 하죠? 속눈썹 붙여주기로 했잖아요. 이런 속눈썹 사이사이에 아이라이너랑 뭐 아이라이너 이런 것들 껴있을 수 있는 거 살짝만 정리해주고 속눈썹 붙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속눈썹을 쫙 붙이면은 실제로 내 눈을 봤을 때는 속눈썹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겁니다. 이렇게 속눈썹 붙이면은 뭐 안 불편하세요? 그러잖아요. 아이 안 붙인 거보다 불편하죠. 뭐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된 거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얼굴 톤이 엄청 밝기 때문에 엄청 연한 쉐딩을 써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이 투쿨포스쿨의 모던. 투쿨이 조금 더 연해요. 더 밝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큰 상관은 없다는 거. 이거 쉐딩은 약간 이렇게 멀리서 보고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중간 색상을 가지고 여기 앞에도 너무 콱 찍어서 하면은 또 이 라이트한 무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현실에서도 중요합니다. 콧대는 앞에 두 번째 이렇게 살짝 섞어서 코 중요하죠. 특히 음영진 느낌 잘 안 어울리는 저 같은 얼굴은 더더욱. 오늘 되게 코끝에까지 깨끗하게 파데를 발라놨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몰래 코 파고 그냥 나오면 여기 코 주변에 파데 지워지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다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윗집 청소하나 봐요, 여러분. 아, 가만. 지금 속눈썹을 그래도 요 페리페라의 잉크 블랙 카라 요거 가지고 지금 되게 아침이거든요. 우리 윗집인지 옆집인지는 아침에 청소하시더라고요. 아, 층간소음은 아니고요. 살면서 청소는 해야죠. 늦은 시간에 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립 고민했습니다. 일단 보송보송한 텍스처여야 했고요. 오늘은 반짝이지 않았으면 했어요. 롬앤의 제로매트. 그 중에서도 레드 서퍼. 입술 상태가 좋진 않아요. 입술 상태가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일단 안쪽에 바르고 이런 총알 브러쉬로 한번 퍼뜨려 나가봅니다. 블렌딩을 하면서 이 컬러를 이겨내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난 오늘 이걸 바르고 지우지 않고 밖을 나갈 수 있다. 마스크를 쓸 거니까. 진짜. 이렇게 저처럼 입술 라인 짙고 산이 엄청 또렷하신 분들은 그 산을 살리되 이렇게 블렌딩하는 느낌으로 살려주면 괜찮더라고요. 자, 이러면은 약간 이 립에 내 얼굴이 이 눈이 적응이 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용기를 1을 더 부리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그렇게 용기 부릴 일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브러쉬질을 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아. 모르겠고 난 오늘 립이 너무 좋아요. 투쿠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등 블러셔 드페슈 색깔을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또 핑크 섞이지 않게 적절하게 앞쪽을 터치를 해가지고 볼 앞쪽에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볼 앞쪽에 터치를 하면은 얼굴형이 어때 보여요? 이런 거는 터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약간 전체적으로 그냥 느낌을 봤을 때 아 그래 그냥 뭔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포인트는 너무 블러셔가 진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 머리가 어둡잖아요. 루비오를 가지고 더 빨간 느낌을 안쪽에만 더 해볼게요. 그렇게 티가 안 날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루비오가 딱 레드다. 제 모발에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조금만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지금 여기 아이라이너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좀 가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지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밝은 느낌의 물들인 그런 수채화 느낌이 잘 어울리다 보니까 레드립, 빡센 립 강조된 이런 거를 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하게 되는데 오늘 드디어 또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입술이 빡 강조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목이 살짝 올라오는 이런 느낌의 셔츠, 블라우스, 남방 뭐 이런 거 입어주면 훨씬 좋은 것 같고 여기 겉에다가 니트 같은 거 레이어드 해도 괜찮지 않나요? 이게 입술이 강조됐다 보니까 뭐 굳이 귀걸이도 안 해도 깔끔한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고 시계 하나만 탁 매주면 아주 느낌 있는 그리고 마스크로 다 가린다는 하하하. 여러분들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립이 빡 강조된 레드립 어떠신가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